말도 안 돼. 한국인들 이 정도면 강박 아니야? 어떻게 공항에서까지 이럴 수가 있지? 여기 한국은 여행에 대한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나라라고 주장하는 한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는 공항에서 한국인들의 깜짝 놀랄 모습을 목격하고 충격에 휩싸이고 마는데요. 그는 대체 공항에서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잭 하트입니다. 저는 미국 뉴욕에서 자랐고 고향의 따뜻한 인사와 함께 항상 새로운 모험을 꿈꿔왔어요. CNN 기자로 일하면서 유럽 전역을 여행하며 사람들이 어떻게 쇼핑하고 먹고 여행하는지 취재해왔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예전에는 한국 관광객들은 왜 이렇게 엄격한 거지? 하루하루가 다 계획되어 있어서 즐길 틈도 없잖아라며 부정적인 생각을 했었어요. 친구와 이렇게 대화하곤 했죠. 잭, 내 말대로라면 한국인들은 여행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것 같아. 너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느낌인데. 한국 관광객들은 진짜 미쳤어. 딱딱한 일정에 완전 기계처럼 움직이는 모습, 그건 여행이 아니라 군대라고. 즐길 수 없는 여행을 뭐하러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며 비판하곤 했어요. 제가 이처럼 한국에 대해 이런 편견을 갖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였어요. 어릴 때부터 접한 미디어와 영화, 그리고 주위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한국인의 행동 방식을 단순히 계획적이고 딱딱하다고 단정 지었기 때문이에요. 미국에서는 자유로운 표현과 즉흥적인 행동이 멋있게 여겨지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루틴과 철저한 계획을 세운 모습은 때로는 감정 없는 기계처럼 보였던 거죠. 또한 여행이라는 활동 자체를 즐거움과 자유로움의 상징으로 인식했던 저로서는 정밀하게 계획된 행동이 오히려 창의적이지 못하고 억제된 느낌으로 다가왔던 것도 한몫했어요. 이런 이유에서 비롯된 선입견은 제 경험이 쌓이기 전까지는 쉽게 고쳐지지 않았고 그 결과 저는 한국 관광객들을 다소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런던의 작은 호텔방에 앉아 창밖으로 붐비는 거리를 바라보던 어느 날 긴 회의를 마치고 계획을 세우던 중 우연히 한국 관광객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은 15분 단위로 일정을 나누고 특별한 앱을 사용하여 모든 것을 관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 정도면 강박 아니야? 한국인들은 전부 관종인가? 왜 완벽함에 집착하면서 가는 곳마다 논란거리가 되려고 하지? 라며 계획에 미친 나라라고 내심 비웃었죠. 저는 단순히 외부에서 보이는 모습만으로 그들의 진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그들이 이렇게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미리 대비하기 위함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제가 직접 그들의 모습을 확인해 보겠다는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저는 노트북과 카메라, 그리고 희망을 담은 마음을 챙겨 유럽으로 떠나기로 했어요. 한국인의 여행 방식이 단순히 지루한 것인지 아니면 숨겨진 강점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런던의 히스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곳의 분주한 풍경에 즉시 놀랐어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가득한 공항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승객들이 움직이는 흐름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 관광객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에 대해 궁금해서 눈여겨봤어요. 저 크고 붐비는 공항에서 그들이 특별하게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깊게 새겨졌어요. 곧 저는 엄격한 일정을 따르며 움직이는 한 무리의 관광객들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마치 비밀 계획을 따르는 것처럼 일정하고 차분하게 움직였어요. 주변에서 난리법석이 일어날 때도 그들은 흔들림 없이 자신의 자리와 목적지를 향해 움직였어요. 급하게 뛰거나 혼란스러운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모든 동작이 정밀하고 차분해 보였어요. 그들의 눈빛에서는 자신감과 확신이 느껴졌고 이는 단순히 계획에 의한 결과라기보다는 깊은 문화적 신념과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암시했어요.
저는 곧 이들이 한국 관광객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스마트폰과 작은 노트북을 들고 다니며 자신의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모든 행동이 마치 연습해놓은 루틴처럼 보였어요. 처음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런 철저한 계획이 여행을 지루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들을 보면서 점차 호기심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단순히 엄격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효율적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배려심이 느껴졌어요. 제 눈에는 그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철저한 준비와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였고, 이는 결국 여행의 안전과 즐거움을 극대화하는 방법임을 암시했어요. 이러한 관찰 속에서 저는 이 상황을 설명해 주실 분을 찾기로 했어요. 공항 지도와 항공 정보가 표시된 디지털 스크린 옆에 서 계신 한 여성을 향해 다가갔어요. 그녀의 이름표에는 클레어 뒤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인사를 드렸고 그녀는 따뜻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잭 하트입니다. 여러 나라 관광객들의 쇼핑 및 여행 방식을 연구하고 있어요. 저기 보이는 한국인 그룹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정중하게 물었어요. 클레어님은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물론입니다, 잭님. 저는 이곳에서 공항 운영 고문으로 일하며 매일 이런 모습을 관찰하고 있어요. 한국 관광객들은 여행의 모든 부분을 꼼꼼하게 계획하시고 보통 시간을 15분 단위로 나누어 계획을 세우며 앱을 이용해 그룹 내에서 정확한 위치를 공유하시죠. 그래서 언제나 모두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한국인 특유의 세심함과 체계적인 관리 방식이 그대로 녹아 있었고 저는 그 말에 큰 감명을 받았어요. 저는 클레어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며 이런 방식은 긴 줄이나 붐비는 곳을 피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어요. 모두가 정해진 일정대로 움직이면 공항 전체의 혼란도 줄어들겠죠. 실제로 공항 직원들도 이런 관광객들을 위해 서비스를 재배치하고 때로는 한국어 표지판까지 추가한다고 들었어요. 정말 인상적이고 공항이 원활하게 운영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라고 덧붙였어요.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처음에 가졌던 세밀한 계획이 여행의 즐거움을 빼앗는다는 생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저는 바쁜 체크인 계산대와 긴 보안 검색대를 차분하게 통과하는 한국인 그룹을 보면서 그들의 침착함과 조직력을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들은 조용한 자신감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며 움직였고 그 차분하고 조직적인 모습 덕분에 주변의 불안한 여행객들까지 진정시키는 힘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이어서 저는 혹시 이런 계획 방식이 비상 상황에서도 도움이 될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클레어님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네, 잭님, 그들의 계획은 아주 세밀해서 비상 탈출 경로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평소에 침착함과 통제력을 유지하도록 연습하시거든요. 만약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관광객들의 여행 방식에 대해 큰 존경심을 갖게 되었어요. 클레어님의 말씀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면서 저는 제 초기의 부정적인 의문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 관광객들의 철저한 계획은 단순히 여행을 딱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배려를 표하는 방식임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들의 체계적이고 신중한 움직임 덕분에 공항과 같은 복잡한 환경에서도 모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었던 것이었으니까요. 분주한 터미널을 걸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저는 마음속으로 열린 자세를 유지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익숙하지 않은 이 여행 방식을 끝까지 배워보기로 하면서 한국 관광객들의 숨겨진 강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제 마음속에 커졌어요. 그들의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면 저 역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 제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믿었어요. 그런 와중에 런던의 한 유명 쇼핑거리에서 소란이 벌어졌어요.
저는 우연히 한 무리의 한국 관광객이 현지 상점 앞에서 지나치게 고집스러운 태도로 상인과 언성을 높이며 다투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상황은 매우 급하게 흘러갔고 그들은 가격과 조건에 대해 세세하게 따지며 상점 직원에게 큰 소리로 반복적으로 요구하던 중 결국 소란스러운 상황을 만들어냈어요. 그 장면은 당시 제 마음속 깊은 선입견을 재확인하는 듯 보였어요. 이것 봐, 정말 한국인들은 너무 경직돼 있고 편안함과 여유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순간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곧 한 명의 한국 관광객이 당황한 얼굴로 상인에게 다가가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저희도 상황이 너무 급해서 그러네요. 다음부터는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저는 비록 일부에서는 지나친 집착과 엄격함이 드러날 수도 있지만 결국 그들 스스로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극적인 상황은 한국 관광객들이 때로는 부정적인 면모를 보일 수 있으나 동시에 책임감과 성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이렇게 제 모험은 시작되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 관광객들을 무시하던 시각을 버리고 호기심 가득한 여행자로서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이 여정은 제 한국 관광객들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가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공항을 떠난 후 저는 유럽을 계속 여행하며 한국인들의 쇼핑 방식을 더 알아보고자 했어요. 공항에서 그들의 조직적인 모습은 이미 인상 깊었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쇼핑을 어떻게 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한국 관광객들은 단순한 쇼핑이 아니라 마치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철저하게 계획된 쇼핑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 다음 목적지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였어요. 베네치아는 아름다운 운하와 유명한 명품 상점들로 유명하답니다. 베네치아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좁은 골목과 반짝이는 운하가 어우러진 도시의 모습에 감탄했어요. 그곳의 섬세하고도 낭만적인 분위기는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제 마음을 사로잡았죠. 곧 저는 명품 부티크 앞에 서게 되었어요. 이 상점은 유명한 디자이너 제품들을 취급하는 곳으로 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찾는다고 들었어요. 그들의 쇼핑 방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상점 입구에 서 있는 한 무리의 한국 관광객들을 보았어요. 그들은 차분하고 집중한 모습으로 작은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어요. 각자 손에 든 리스트를 보니 단순한 목록이 아니라 숫자와 가격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고 항목마다 세세한 메모와 비교 자료가 함께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철저함에 매우 흥미를 느꼈어요. 쇼핑은 보통 즉흥적으로 즐기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이들은 마치 시험 문제를 풀듯 체계적으로 준비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상점 안으로 들어갔어요. 부드러운 조명이 비치는 내부, 고급 가방과 시계, 옷들이 유리 진열장에 빛나며 진열된 모습은 마치 하나의 전시회 같았어요. 곧 저는 이 상점에서 일하는 명품 운영 전문가인 데이비드 오 씨를 만났어요. 데이비드 오 씨는 밝은 미소와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맞아주었고 깔끔한 흰 셔츠와 멋진 넥타이를 차고 있어 신뢰감을 주었어요. 저는 정중하게 인사드리며 말씀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 나라 관광객들의 쇼핑 방식을 연구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는 한국 관광객들이 매우 조직적으로 쇼핑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데이비드 오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자주 오시는 한국 관광객들은 모든 것을 아주 세밀하게 계획하시거든요. 그들의 쇼핑 리스트는 작은 보고서처럼 가격 비교, 세금 환급, 재고 상황까지 철저하게 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매 전에 모든 것을 미리 검사하시죠. 그의 목소리에는 전문성과 신뢰가 묻어 있었어요. 저는 데이비드로 씨가 가리키는 한 선반을 보며 감탄했어요. 한 한국 관광객이 방금 멋지게 작성된 리스트를 들고
디자이너 핸드백 옆에 두었는데 그 리스트에는 할인율과 다양한 통화로 계산된 정확한 가격이 세밀하게 적혀 있었어요. 보세요. 그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네요. 정말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후, 저는 그 무리의 한국 관광객들이 상점 안을 차분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그들은 아무렇게나 돌아다니지 않고 각자 리스트에 적힌 물건들을 바로 찾아가며 조용히 가격을 비교하고 서로 소곤소곤 의견을 나누며 최적의 선택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들의 집중한 얼굴에서 결연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고 그 효율성과 배려심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 번은 한 젊은 한국 여성분이 시계를 집어들고 가격표를 유심히 살펴본 후 스마트폰으로 다른 상점의 온라인 가격을 바로 비교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녀는 잠깐 동영상을 찍어 그룹과 공유하기도 했고 그 모습은 마치 비밀스러운 쇼핑 공식처럼 정교했어요. 저는 그 장면에서 놀라움과 동시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저는 이 정도의 계획이 쇼핑을 덜 즐겁게 만드는 건 아닌지요? 전에는 쇼핑은 감성적인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라고 여쭤보자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고객이 한국 방식 덕분에 쇼핑이 훨씬 원활해졌다고 하십니다.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시간도 절약되고 충동 구매를 줄여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지요. 이 방법이 우리 상점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인들의 쇼핑 방식이 단지 숫자와 목록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아끼고 품질과 비용을 모두 고려하는 깊은 배려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의 체계적이고 신중한 준비는 저에게 계획이 단순한 계산을 넘어 하나의 예술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어요. 그날 오후, 베네치아의 작은 카페에서 저는 노트북에 그날의 경험과 감상을 자세히 적었어요. 한국 관광객들의 철저한 쇼핑 계획은 단순한 계산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고 그들의 시간과 돈, 그리고 제품에 대한 존중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저는 저 역시 종종 충동적으로 쇼핑했던 기억이 떠올라 이제는 더욱 신중하고 계획적인 소비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어요. 해가 지는 베네치아의 운하 위로 눈길을 던지며 저는 한국 관광객들의 혁신적인 쇼핑 방법이 단순히 숫자와 목록에 머무르지 않고 여행의 한 부분으로서 즐거움과 효율을 동시에 가져다 준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베네치아에서의 경험을 마치고 저는 런던의 유명한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이곳은 영국의 훌륭한 요리로 명성이 자자한 곳이라 한국 관광객들이 이곳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했어요. 밝은 오후에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따뜻한 빛과 부드러운 음악이 저를 맞이했고 고운 나무 탁자와 우아한 그림들이 걸린 벽, 각 구운 빵과 조리 중인 소스의 향이 제 배를 꼬르륵하게 하였어요. 저는 이 레스토랑의 수석 요리장이자 요리 고문인 앙드레 모로 씨를 만나게 되었어요. 앙드레 요리장은 영국 요리의 대가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분이셨어요. 저는 그분의 작업을 관찰하며 한국 관광객들이 레스토랑에 가져온 변화를 심도 있게 탐구하고자 했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 중 하나는 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고추장이나 김치 같은 작은 포장 음식 재료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 그는 그 모습을 보시고 다소 불편해하셨다고 전해 들었어요. 우리 영국 요리는 이미 완벽한데 외국의 강한 맛이 들어가면 어쩌나 싶었어요. 라는 그의 생각은 당시의 고정관념을 반영한 듯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마친 한 한국 관광객이 창가 근처에 앉아 있다가 조용히 계산대로 다가와 앙드레 요리장께 직접 작은 김치 소스 용기를 건네드렸어요. 요리장님, 이 소스는 저희 전통의 맛입니다. 한번 사용해보세요. 라는 따뜻한 말과 함께였어요. 앙드레 요리장께서는 처음에는 잠시 머뭇거리시다가 조심스럽게 용기를 받아들이셨어요. 그분은 마치 귀중한 보물을 다루듯이 소스를 살펴보시며 그날 저녁 부엌에서 냄비에 김이 피어오르는 소리와 함께
중얼거림을 남기셨어요. 어쩌면 이 맛이 제 요리법과 어울릴지도 모르겠어요. 라는 그의 말에서 저는 한국 관광객들의 전통적인 음식 재료가 단순한 외래 재료를 넘어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음 날, 그는 모두를 놀라게 할 새로운 요리를 선보이셨어요. 그 요리는 고추장으로 소스가 들어간 가볍게 절인 채소가 함께 나온 요리로 두 문화가 어우러진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작품이었어요. 저는 다른 손님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 그 요리를 맛보며 한 입 먹는 순간 부드러운 오리고기와 매콤하면서도 감칠맛 나는 조화에 감탄했어요. 한 입 한 입이 두 문화가 만나 만들어낸 이야기를 전해주는 듯했고 그 순간 저는 큰 설렘과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그는 한국 관광객들의 전통적인 음식 재료가 영국 요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셨고 이는 그의 요리에 또 다른 혁신을 가져다 주었어요. 며칠 후 저는 레스토랑을 다시 방문하며 한국 관광객들이 계속해서 이곳을 찾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요리장께서는 점차 한국의 맛을 다른 요리에도 접목하며 메뉴에 변화를 주고 계셨고 처음에는 외국의 맛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셨던 모습이 이제는 진심으로 한국 문화를 존중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창의력을 발견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의 맛을 영국 요리에 녹여내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어요. 라는 말씀을 들으며 저는 큰 감동을 하였어요.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서 사람들을 이어주는 언어임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어요. 한국 관광객들이 가져온 작은 용기와 전통의 맛이 레스토랑에 혁신을 불러일으켰고 그 때문에 많은 이들이 두 문화가 어우러질 가능성을 보게 되었어요. 그날 밤 런던의 도시 불빛 아래에서 저는 한 조각의 요리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하며 모든 경험이 하나의 소중한 기억으로 자리 잡는 과정을 곱씹었어요. 며칠 동안 히스로 공항에서 다양한 여행자들을 관찰하며 제가 배운 많은 교훈에 대해 자신감을 얻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차분한 하루를 보내던 중 갑자기 모든 것이 순식간에 변해버렸어요. 어느 순간 공항 전체에 긴급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맑은 경고 소리가 터미널 전체에 퍼지자마자 평화롭던 공항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어요. 사람들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당황하기 시작했고 저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잠시 멍하니 서 있었는데 주위를 둘러보니 모두가 공황 상태에 빠진 모습이었어요. 그러던 중 보안구역 근처에서 침착하게 움직이는 한국 관광객 그룹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몇 분 전까지 차분하고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위기 상황에서도 전혀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들의 모습을 집중해서 지켜보았어요. 한 청년이 스마트폰을 꺼내 앱을 확인하며 저를 따라오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라고 또렷하게 외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은 마치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 듯 단단한 줄을 이루며 긴급 탈출구로 빠르게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들을 안전한 거리에서 따라가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그들의 모든 걸음걸이는 정확하고 차분했으며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도우며 안내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본보기였어요. 특히 한 여성은 혼란스러워 보이는 노년 부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길을 안내해주며 그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몸소 보여주었어요. 그 장면은 저에게 진정한 배려와 팀워크의 힘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어요. 그때 저는 공항 시스템 혁신 전문가인 에티엔 마르탱 씨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제어실 모니터 앞에서 위기 상황을 주시하고 계셨고 저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공항에서 예기치 못한 경보가 울려 퍼지면서 대부분 승객들이 당황했어요. 그런데 한국 관광객들의 조직적인 행동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평소 비상 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기 때문에 침착하게 대처하셨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분의 말씀이
제 눈앞의 상황과 맞닿아 있었어요. 위기는 실제였지만 그들의 철저한 계획 덕분에 혼란은 빠르게 통제되었고 모든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쇼핑 목록이나 일정뿐 아니라 비상 상황에 대비한 철저한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저는 그날의 상황을 노트에 자세히 기록하며 그들이 서로 소통하고 도우며 위기 상황을 해결하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했어요. 한 젊은 여성은 저희는 항상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계획을 세우고 다니거든요. 준비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위기 상황이 진정되고 터미널이 다시 차분해질 때쯤 저는 한국 관광객들의 철저한 준비와 팀워크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들의 행동은 단순한 일상적인 계획을 넘어서 위기 상황에서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낸 귀중한 순간임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처음 이 여행을 시작할 때 저는 한국 관광객들이 너무 엄격하고 경직되어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들의 세밀한 계획이 여행의 즐거움을 빼앗는다고 여겼었는데 유럽을 여행하며 분주한 공항, 베네치아에서의 철저하게 정리된 쇼핑, 그리고 런던의 유명 레스토랑 주방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목록 하나, 일정 하나, 계획 하나 뒤에 숨겨진 강점을 보게 되었어요. 그들의 방법은 긴급 상황에서의 대처뿐 아니라 서비스와 운영 방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한국 관광객들의 체계적인 준비와 높은 책임감,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도 발휘되는 놀라운 침착함을 더욱 깊이 칭찬하고 싶어요. 과거 제 부정적인 선입견과는 달리 한국 관광객들은 때로 엄격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 깊은 배려와 타인을 위한 준비성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 관광객들이 왜 이렇게 체계적이고 계획적인지를 돌아보면 이는 그들의 역사와 문화, 교육 시스템, 그리고 사회 전반에 깊게 뿌리내린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저는 이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처음 가졌던 편견을 넘어서 한국 관광객들이 보여준 책임감, 팀워크, 그리고 배려심을 잊지 않고 그들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널리 알리는 데 힘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소중한 의견 함께 나눠주세요.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